트럼프가 그렇게 바라던 환율 협상 드디어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할 건데요. 한국 증시에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 심리를 더 좋게 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바라는 약달러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렇다 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까? 거기엔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만났죠. 이 둘은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면서 또 환율 정책 이 틀 안에 넣었습니다. 상호간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이거든요. 이때까지 협상을 하고 이 줄라이 패키지, 7월 패키지에 이 환율 정책이 담길지 참 관건입니다. 이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는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나고 한국에 대한 수출이요. 또 수입이 줄어야 됩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이요. 만약에 1달러가 1,400원에서 1,300원이 되면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원래 1달러로 한국산 1,400원어치 살 수 있었는데 1,300원어치밖에 못 사게 되니까 한국산이 비싸진 거죠. 그럼 수입을 줄이겠고 미국산을 사겠죠.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1,400원으로 1달러짜리 미국산을 살 수 있었는데 1,300원으로 살 수 있게 되면은 미국산이 싸진 거죠. 그러면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약달러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어. 그래서 무역 적자가 해소되는 그런 결과를 냅니다. 미국은 주요국을 상대로 약달러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펼칠 건데 이 마러라고 합의라는 시사 용어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별장, 그러니까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데 여기에 각국 정상들을 불러서 합의를 할 거다. 환율 정책에 대해서 합의할 거야. 그러니까 야, 너네 통화 가치 올려. 우리 약달러를 원해. 이렇게 합의할 거야. 이게 마러라고 합의인데 옛날에 1985년에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불러가지고 똑같이 하니까 이게 플라자 합의가 됐거든요. 이 플라자 합의를 변용해서 우리 마러라고 합의라는 구상이 나왔는데 이 구상은 스티븐 미란, 백악관의 경제책사인 스티븐 미란이 쓴 미란 보고서에 먼저 나왔습니다. 이 미란 보고서에 보면은 이 달러 약세로 가야지 재정 적자 그리고 무역 적자를 줄인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관세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미국의 금융기관 시티는 일본이 이 마러라고 합의의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일본 측에 미국은 요구를 할 것이고 이미 요구를 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달러 약세, 엔화 강세를 원해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 한국도 미국이 레이더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달러, 원화 강세 이런 요구를 받을 건데요. 트럼프는 1기 때도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지적을 했는데 달러 환율이 과거에도 미국의 압박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1,211원 정도였던 환율이 그 다음 해인 1월에 한 1,057원까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53원이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외환당국도 환율이 좀 떨어지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로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간 다음에 좀채 내려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통화정책 펼치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그때 1,487원까지 오르면서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한미 간의 조율로 환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증시에 호재일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은 외국인은 지난 9개월간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1,300원대 초반이던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 시기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표시 자산, 우리 주식이 좀 매력이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판단이 설 때 외국인은 우리 주식을 더 살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은 이제는 원화가 더 이상 강세로 가지 않고 정말 강세로 왔다 이런 판단이 설 때, 확실히 설 때 아무래도 자금이 매수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원래 외국인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주가보다 환율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외국인들이 직접 하는 얘기인데 밸류에이션보다는 환율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강세면은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이 원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면서도 이 주변국 통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 대비 약세면은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과 중국이랑 싸울 때 가격 경쟁력이 더 있는 거잖아요. 원화가 더 약세니까.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원화가 엔화와 위안화보다
상대적인 약세 또는 더딘 강세를 나타내면은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상장사들 대부분 수출 기업이 많잖아요. 이들의 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과거만큼 선호받고 있지 않은 건 맞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달러화 강세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이 중기적으로 좀 약세로 바뀌었다.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10% 정도 가까이 하락한 달러 지수가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관측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에 따르면은 글로벌 시장 참가자의 60% 이상이 앞으로 1년 동안 달러화가 더 약세를 보일 거야 이렇게 관측을 했고 이거는 20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관측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달러화 약세라고 해서 원화가 강세를 또 보일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화도 약세일 수가 있잖아요. 원래 이 통화 가치라는 게 한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건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의 JP 모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5로 하향했고 시티는 0.8에서 0.6으로 내렸습니다. 당장에 또 가장 큰 문제는 관세 정책인데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무려 GDP의 38%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옆 나라 일본은 18%밖에 안 되고 우리가 38%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이 둔화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아질 것이고 당연히 또 원화는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중장기적으로도 펀더멘털 개선이 깜깜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12월이었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 보면 2025년부터 2049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내려간다인데 1.8%에서 0.6% 수준까지 계속 내려간다. 그러니까 0% 성장률을 찍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경제활동 인구 감소하니까 성장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한국 펀더멘털은 계속 나빠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거든요. 인구도 인구인데 또 다른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또 한판 붙어버리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어떻게 손 쓰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정말 제대로 붙으면 어떨까요? 지금도 중국은 미국의 반기를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가 중국을 더 압박하려고 또 강한 정책을 또 펴면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또 중국 경제가 흔들리다 보면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겠죠. 우리나라 원화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위안화랑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해지면 같이 약해지고 강해지면 같이 강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일 수도 약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1기 때인 2019년 8월에 중국을 이미 환율 조작국으로 한번 지정한 바가 있거든요. 과연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을 벌일지, 미국과 한국은 완만하게 환율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뽑힐 한국 대통령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으로 부를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